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말만 쏟아내는 팟캐스트들에게 떠들기만 한다고 다 팟캐스트냐? 마침내 들을 가치가 있는 팟캐스트. 팟캐스트란 이런 것이다.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의 유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6회 황교영입니다. 유경씨 오늘 왜 그래요? 네? 오늘 왜 그래요? 얘기 어때서요? 요즘에 여성성이 유행해요. 아니 목소리만 여성성이면 여성성입니까? 요즘 네. 대세잖아요. 요즘. 예, 요즘 핫 이슈. 네. 예, 핫 이슈 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지난 해봤습니다. 어떤 네. 그냥 해보셨어요? 예, 네. 어떤 이제 지난주에 처음 못할 거였어요. 예, 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네. 여성 대통령 선출이야말로 정치 쇄신의 가장 큰 정치 쇄신이며 변화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로 예, 여성 대통령론이 뜨겁게 달가올랐죠. 그렇죠. 예, 과연 어떤 것이 여성성인지 또 여성성. 예, 네. 예, 그래서 뜨겁게 달가올랐는데 오늘 여의도 없다. 예, 한 주에 이슈된 인물로서 박근혜 후보의 여성 대통령론을 가지고 이슈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새로운 분 한 분 모셨죠. 뉴페이스. 지난주에 뉴페이스 김성주 네. 위원장님 이어서 갑자기 이제 확 새로운 분이 또 다른 네, 새로운 분. 네. 네. 어떻게 뭐 이번에는 네. 지나가다가 뭐 낙엽과 함께 주셨나요? 어떻게? 날씨가 추워서 좀 이렇게 튼튼해 보이는 친구 데려왔어요. 네, 날씨가 추워서 갑자기 스튜디오 겨울에. 꽉 찬 것 같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친구. 우리 직접 소개를 해보시겠어요? 네. 네, 대학생 박선우입니다. 그치? 끝이에요? 네, 어디 학교 다녀요? 네 연세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네. 2학년입니다. 네, 2학년이 몇 살이에요? 나이는 좀 있어요. 23살입니다. 네. 좀 있어요? 좀 있는 게 23살이에요. 우리는. 조금 있네 진짜. 네, 아니, 조금 있네요, 진짜. 아니, 근데, 우리, 교영 씨는 처음에 와서 막 열렬남아라고 막 그냥, 근데 네.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열렬남아, 뭐, 황교영입니다 이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그냥. 네.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어떻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낙엽과 함께 굴러온 남자. 네. 23살. 박선우 하겠습니다. 낙엽과 함께 굴러온 남자. 23살 박선우. 아, 매회 소개할 때는 낙엽과 함께 굴러온 남자라고 소개해야 되는.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우 씨. 예, 우리 오늘 박선우 씨와 또 한경 씨와 함께 여의도 없다 이슈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예,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뭐 뜨겁게 달구고 있죠. 그렇죠, 뭐 트위터상에서도 대세죠. 너무너무 뜨겁고요.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여성 대통령의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여성 대통령이 정치 쇄신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해는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 대통령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우리 교영 씨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성 대통령이요? 네.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던 대통령,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었지만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죠. 여성 대통령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네, 거의 없고. 일단은,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여성 대통령 자체가. 여성 대통령 상징적인 의미다. 유교적인 그런 우리 문화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네. 이제 좀 많이 민주주의적으로 발전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좀 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남성 정치 구조는 거의 다 남성 위주로 네. 돌아가는데 네. 여성이 들어오면은 약간 좀 디테일하고 좀 이제 디테일하고 더 섬세하고 그런 예.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다는 네. 거고요. 낙엽과 함께 등장하는 우리 선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수사? 약간 수사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수사적인 느낌? 네, 수사적이고 어떤 느낌? 마케팅적인 느낌이. 마케팅적인 느낌이 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알리기, 박근혜 후보를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포장하기죠. 포장이라고 그렇게 해야 할까? 말씀하시는 네. 네. 왜냐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걸 뭐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걸 논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 평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네. 이제 양성평등, 이제 여성평등을 넘어서 양성평등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굳이 여성 대통령이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 같다 이런 네,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여성 대통령
근데 사실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니까 이제 여성 대통령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에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여성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한번. 네, 한번 일단은 뭐 음원 파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원 파일을 좀 준비하셨어요? 준비했죠. 네, 그러면 제가 시민들은 직접 뗐습니다. 예. 네. 우리 교영 씨가 직접 시민들 반응을 듣고 네. 오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여성 대통령론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직접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여성 대통령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네,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자들이 약간 불이익을 받는 게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자 국민들도 여성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되면은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좀 크게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또한 기대를 하고 그런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공약만 좋고 의견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면은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심지어 장애인이 됐든지 간에 크게 상관은 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일단 젊은이들은 다 일단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다 호의적인 반응인데요. 저희 어른들 같은 보수적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여성 대통령 아직 무리다 이런 관점이 아직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의 관점은 일단 가장 호의적인 입장입니다. 호의적이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남성 여성 평등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고 여성도 상당히 이게 권위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능력이 똑같다고 봤을 때 상징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자가 된다는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몇 명 없잖아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견해가 뛰어나고 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성 대통령이 돼도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네. 지금 여기가 명동이거든요. 명동이 사람 많더라고요. 이것을 했는데 요즘 명동도 젊은 사람들 많이 가죠. 네, 젊은 사람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으시고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좀 인터뷰 하는데 좀 고생 애로사항이 많으셨겠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일단 인터뷰 내용이 여성 대통령에 관한 거였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세요. 여성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지금 저도 들어봤지만 많으시네요. 들으신 대로 예.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 여성이든 남성이든 설사 장애인 분이시더라 하더라도 능력만 된다면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지도자 예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뭐 핀란드의 할로넨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독일의 뭐 앙겔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죠.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고 분이죠. 또 칠레의 미셸 바첼레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 대통령의 선출은 사실은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여성 대통령 할 때 그 여성 지도자한테 바라는 리더십은 좀 기존에 그 정치가 기존에는 좀 남성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성 전유물이었던 정치 영역에 이제 여성 대통령 사실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수라든지 또는 뭐 여성 장관 수 이런 여성 정치인의 숫자가 남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정치처럼 기존의 남성의 전유물로 생각되었던 영역에 여성이 진출함으로써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이랄까 느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우리 뭐 최초의 여성 법조인 하면 누군지 아세요? 법조인이? 예. 법조인? 최초 여성 법조인, 최초 여성 변호사.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큰일 난다 이거. 강금실 장관, 강실 장관 아닌 것 같아요. 예.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최초의 여성 변호사는 이태영 박사죠. 아, 예. 맞다. 여성 법률 상담소도 만드시고 그러신 분이었고요. 또는 또 최초의 여성 대법관도 계셨죠. 김영란 대법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셨고 또 최초의 여성 법원장도
네. 이영애 법원장이었죠. 네. 옛날 18대인가요? 자유선진당 의원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또 그전에는 뭐 육군상관학교, 공군상관학교 이런 것이 다 금남의 구역, 금녀의 그렇죠, 구역이라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진출이 안 되다가 97년도 공군상관학교서부터 이제 차례로 오픈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의 어떤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치나 네. 법 쪽에나 아니면 이제 뭐 군인 쪽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네. 금남의 금녀의 구역에 네. 금녀의 구역이라고 했던 곳에 금녀의 구역에 네. 진출하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남성들만의 그런 조직이 되면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은 다 놓치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뭔가 남성들만의 고유의 약간의 권위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좀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네. 군대에서 보면은 여성 장교나 여성 부사관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일이 되게 꼭 필요한 부분을 하시거든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디테일한 군대에서.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큰 그림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남성들이 그리는데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섬세한 부분은 그 여성 섬세하고 장교나 부드럽고 이런 부사관님들이 하시면 확실히 일처리가 좋고. 그러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 리더십의 장점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적이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에서는 기본적으로 예. 뭐라고 해야 될까? 품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런 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성적인 리더십이 아닐까 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행보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성 리더십이 좀 포용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면도 있고요. 또는 뭐 일반 시민들이 뭐 물론 아직까지 여성 지도자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남성 지도자에 비해 남성 정치인에 비해서 여성 정치인이 좀 깨끗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시잖아요. 부정부패에 그렇죠. 별로 깨끗하다. 연루되지 않고 네네. 물론 이제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다라는 반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숫자랑 상관없이 좀 여성 정치인들이 남성 정치인보다는 부정부패에 덜 연루되고 또 그런 스캔들이랄까 뭐 이런 보편적으로 보이죠. 그런 것도 있어서 좀 깨끗한 정치, 반듯한 정치가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이렇게 좀 포용하고 이렇게 좀 감싸주는 그런 성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성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수록 좀 부정부패도 작아지고 사회 좀 어떤 또 기여되고 또는 금남의 구역이나 금녀의 구역 같은 게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자신의 역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단순한 젠더 논리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양성평등 실현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좀 사회통합도 더 당겨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여성 대통령론은 여성성에 관해서 이제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민주당 공격을 조금 볼까요? 그렇죠. 일단은 박근혜 후보가 말을 한 이후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공격이 이제 막 들어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10월 29일 날 박근혜 후보에게 여성성은 없다. 남성성을 가진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쇄신과 변화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박광훈 대변인도 박 후보는 생물학적으로 이게 여기다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사회정치적 여성으로서 여권 신장 등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며 새누리당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론을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무성 의원의 이제 10년 전 발언을 다시 들고 나왔죠. 그래서 10년 동안 김무성 본부장의 여성관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라면 환영한 일이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워낙 말 바꾸기에 능한 분이라 10년 전 자신이 한 발언을 잊고 있었음이 분명. 이런 식으로 이석훈 의원은 기관차처럼 두서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제 부정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성 대통령론이 이제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는 게 또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그 쇄신의 시작이다. 그렇죠. 하나의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역할을
기존에 정말 한 20-30년 전에 여성 역할 뭐 출산 육아, 집에서 출산 육아 살림 뭐 그다음 뭐 장보기 뭐 이런 거에 국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걸 해야 여성으로 뭐 인정을 해준다. 그럼 그거 안 하면 여성이 아닌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말 한 100년 전이나 들어볼까 한 그런 논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트위터 반응을 좀 볼까요?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24일부터 30일 사이에 어떤 이제 전문 업체가 분석을 했더니 홍보업체 미디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박근혜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했던 결과 6,800건의 트윗 중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79.3%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이 18.7%로 한 4배 정도가 이제 긍정에 좀 더 가깝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좀 더 뭐랄까 제가 여기 나와서 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20대의 생각을 가장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걸 뭐 쇄신이나 변화 이렇게 거창한 이름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사람들이 쇄신이나 변화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 당연히 여자도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약간 좀 더 잘 포장하는 쪽은 이제 당연히 아무래도 새누리당이겠지만 그걸 깎아내리기 위한 민주통합당이나 다른 반대 세력들의 반응이 약간은 이제 좀 수구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부정이 한 10 몇 %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듯이 거기서 이제 부정하는 분들의 의견이 한 분 계셨어요. 몇 분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총 20분을 했는데 그 중에 대답을 해주신 분은 한 7분이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얼추 비율은 그렇죠. 7대1 정도 나오는데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대통령이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뭔가 불안하고 지금 우리 역사상 없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든지 처음은 다 있는 거니까요. 뭐든지 다 처음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존의 여성 역할에 한정된 그런 여성 비하적인 논리를 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조차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여성 의원들조차도 민주당뿐만이 아니죠. 뭐 지금 진보정의당인가요?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죠. 그렇죠. 그 후보도 뭐 반역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그 기존에 우리가 금여의 구역에서 최초의 여성 뭐 대법관, 여성 법원장, 여성 검사 뭐 이렇게 출연했을 때 많은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기뻐했었잖아요. 그것이 어떤 여성의 사회 진출 참여의 확대를 통한 어떤 여권 신장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양성평등으로 가고 그것은 결국 이제 국가 발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한 국가 실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야 모두 기뻐했는데 이렇게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여성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 무의미한 논란, 구시대적인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조차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여야 할 것 없이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로 좀 찬성을 해야 되고 염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물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여성 대통령이 어쩌다 저쩌다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영 씨는? 저는 아까 전에 그 문재인 후보 누구더라? 그 박광온 그 대변인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사회정치적 여성으로서 여권 신장대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일단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박 후보가 여성의 여권 신장에 기여를 한 게 있어요. 많이 있죠. 뭐 전자발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호주제 폐지. 그 여성계의 수건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앞장서서 대표 발의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 또 박근혜 후보였고 또는 성범죄자라든지 또는 각종 폭력범죄한테 전자발찌 제도를 적극 도입했던 분도 박근혜 후보고요. 또는 뭐 여성 정치인에 대한 공천제를 넓혀서 기초자치단체한테 과감한 텃밭 지역에서 공천을 해서 뭐 특히 송파구청장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죠. 새누리당의 송파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텃밭인데 그 여성 후보를 갖다가 공천해가지고 당선시키신 일이라든지 또는 가장 큰 게 그 당사에
정당 최초로 당사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를 했었어요. 맞아요. 예, 보육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 정당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각종 기업체에서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했던 그런 대표적인 의원 중에도 한 분이셨고.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뭐 일단은 여권 신장에서 무슨 기여를 했는지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했어요. 그런 부분 했다는 것과,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게, 꼭, 뭐, 그러면 이분 말씀이면 복지에 대한 법안이나 이런 활동을 해야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후보로서. 국방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국방, 뭐, 대통령으로서의 국방에 대한 그런 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여성에 대한 꼭 그런 법안 발의를 해야 대통령 후보로서 여성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15년 동안 5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여성 관련 법률안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신 분이시죠. 네. 뭐 제가 뭐 몇 개를 한번 조사해 왔는데 아까 얘기한 뭐 성폭력 범죄 및 처리에 관한 법률도 공동 발의를 해서 그 몰래카메라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도 했고 아까 호주제 얘기도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중에서 그 직장 여성의 모유 수유권 보장을 위해서 뭐 그 모유 수유 시간 보장을 위한 법률을 또 하신 분도 뭐 박근혜 후보고 또 가정폭력 방지법 뭐 굉장히 많아요. 여성발전 기본법도 공동 발의하셨고 뭐 제대열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도 공동 발의하셨네요. 뭐 사회단체 뭐 영유아 보육법 뭐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법률도 뭐 대표 발의를 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하시겠다는 분한테 이렇게 출산, 육아,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런 일상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 못했다고? 여성이 아니다. 여성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예, 참 그분만의 논리죠. 그분. 예, 모든 국민들께서 어이없어 하시는데 요즘 그 참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공당 대변인들이 이런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성 단체의 비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저께였나요? 어저께 여성 단체에서 이런 비판에 관해서 굉장히 그 여성 단체에서 그 여성 대통령에 관한 여성성 논의에 대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시기도 하셨는데, 글쎄요, 이런 여성 대통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또 최근에 또 연세대 모 교수님이 또 이상한 생식기 발언해가지고 인터넷에 발칵 뒤져놨는데, 연세대 나왔죠, 참. 연세대 아니죠. 선배님이세요. 네. 그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나오시고. 연세대 안 나왔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연세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연세대 나왔잖아요. 아니요,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 서울대 나오셨구나. 서울대 나오셨어요? 네. 이렇게 돌립니다, 서울대. 심리학의 권위자네요. 네, 심리학 권위자는 맞아요. 아니, 근데 심리학 권위하신 분이 왜 무슨 여성성이 생식기에 따라 달려있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말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딩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발언록을 이제 보자면은. 네. 황상민 교수, 그 교수님은, 예. 어때요? 그 교수님은 이제 뭐 말을 하실 때 우리가 뭐로 여성성을 이야기를 하느냐를 했을 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심리학 권위자시니까 우리가 왜 여성성을 무엇이라고 어디서 나오느냐고 우리가 생각하냐 했을 때 그게 역할에 있다고 했습니다. 역할에 있다고. 근데 이제 역할에 여성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뭐 대표적인 출산, 육아, 보육. 예. 출산, 육아, 보육, 뭐 장보기 뭐 이런 건데 그 출산, 보육 그런 걸 하기 전에는 여성의 역할이 안 나타나나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분 뭐 발언을 보면 여성의 역할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여성성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안 나타나요? 그분의 생각이시겠죠. 그분에게 남성성은 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남성성은 그러면 아이를 군대를 낳아보지 않은 남성은 남자가 아닌가? 군대를 안 간 남성은 남자가 아닌가? 예.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약간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약간이 아니라 난 굉장히 많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아니죠. 무리가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았어야 돼. 그러니까 발언이 너무 그 부분이 좀 잘못됐었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생식기만 여성이다라고 이렇게. 아니 그분이 옛날에 그 김연아 선수 그 교생 발언 해가지고 좀 유명세 타신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노이즈 마케팅에 맛을 들이시고 그러한 심리학에 대가신 것 같아요. 혹시 뭐 최근에 그분 뭐 책 내실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좀 자신의 출판을 앞두고 좀 노이즈 마케팅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강하게 들던데 아무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사실 언급할 가치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소비적인 분들은 논란이죠. 소비적인. 그건 정말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집권 여당에서 여성 대통령 후보를 내면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성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네. 이런 무슨 뭐 여성성, 기존의 여성성에 대한 논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여성이 되면 깨끗하고 반듯한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수 있고 그렇죠. 또 특히 여성 쪽에 아무래도 아직은 여성의 권리가 이렇게 뭐 남성과는 좀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양성평등 시대니까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건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누가 하든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잘하는 게 중요한데 남자 여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가능한 시점에서 우리 여성 대통령한테 거는 기대는 무엇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대통령의 탄생이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원하는 정치 쇄신의 시작이자 변화의 큰 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의도 없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내가 듣는 팟캐스트는 일주일 후엔 단 한 개가 될 것이고 정치를 보는 눈은 10배로 날카로워질 것이다. 대한민국 시사정치 팟캐스트는 여의도 없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